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 이제 입시 방향성 사실 말씀 그런 전제가 있어야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대학별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논술 6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먼저 개괄적인 거, 넓은 거부터 얘기해서 분석적인 것 부분,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으로까지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술은 가장 짧으면 90분, 가장 길면 120분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은 보통 이제 적게 나와도 4개고 많이 나오면 한 7, 8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시문이 7, 8개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저희는 독해 중심형 학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고 또 자기견해형 중심형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은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입장 선택, 자료 해석 이렇게 이 유형 8가지 가지고 90분 동안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에는 분류형과 입장 선택형과 자기 견해형 이렇게 자료 해석형 이렇게 3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동국대나 아니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설명형, 평가형, 문제 해결형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저 8가지 유형 중에 학교별로 조합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특이한 경우는 이제 인문술이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요건 아까 이한계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학교는 연대 전 계열, 그 다음에 이대 인문, 그리고 외대 인문입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향별로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자, 문항당 500자 이내로 짧게 내는 학교들 대표적인 학교가 가톨릭대, 덕성여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중대입니다. 저쪽으로 올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최저도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00자보다는 문항당 분량이 조금 더 많지만 자기견해 중심형이라고 얘기되는 문항당 1000자에 비해서는 좀 작은 중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학교로는 경기대,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홍대, 서강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쪽으로 올수록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분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학생들 지금 유형편 수업을 다 따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편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보면 자기가 좀 잘 할 만한 유형과 아닌 유형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장 선택형이 대표적인 자기 견해 유형인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인 인하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아니면 건대라든지 성대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대학을 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논술을 쓸 때 유형과 난이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견해 중심형 학교에도 원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독해 중심형 학교 위주로 쓸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원서 쓸 때 대학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서울여대나 이화여대나 성균관대는 원고지를 쓰지 않아요. 그냥 줄글 답안지를 주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좀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써내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여기를 좀 제외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을 쓸 때는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도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저 없는 인서울대학 혹은 뭐 수도권 명문대는 경기대, 단국대, 인하대, 광운대, 아주대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학교들을 정시로 가려고 하면 3333은 나와야 되는 학교 23% 내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술로는 최저 없이도 쓸 수 있는 좋은 학교이니까 상향, 적정, 안정이라고 했을 때 안정이나 적정
국정용으로 좀 사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물론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경기대라든지 아니면 단국대인 경우에는 최저 없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저희가 드린 논술백서에 보면 대학별 실제 경쟁률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원서 쓸 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여대, 하나3 서울여대도 있고 두개합7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도 있지요. 이 학교들은 문제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성신여대 제외하고는 매우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위권대는 이제 보통 두개합 4, 5나 세개합 8에 해당되는 학교들. 세개합 8에 해당되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습니다. 10대 1을 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홍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두개합 4, 5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가 탐구 2개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균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조금 최저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똑같은 두개합 5에 해당되는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점들이 조금 유의할 점이고요. 상위권대라고 보통 지칭하는 학교들은 세개합 5개에서 7이나 아니면 4개합 8 고대요. 4개합 5 고대죠. 그리고 최저 없는 상위권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가 없다고 다 똑같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고 최저는 없지만 한양대랑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위권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큰 틀로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상향으로 어디를 써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성 안에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 논술이 들어가느냐,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느냐, 긴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최저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 봤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히 논술 전형 일정이죠. 논술 전형 일정은 하루에 2개 보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16일 날에도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17일에도 보는 학교가 많죠. 수능 끝나고 나서는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학교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기준은 저기 써놨지만 첫 번째 시험 종료 시간과 두 번째 시험 시작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료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종료하고 걷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안에서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 이동 시간 1시간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시작 시간 전에는 또 입시 시간이 30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료 시간에서 한 30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시작 시간에서 한 30분의 입시 시간 이걸 생각하면 적어도 1시간 정도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야 하루에 2개 학교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저 조건과 그 다음에 답안의 길이 그리고 영어제 시문 여부, 수리 논술 여부, 일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원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 보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크게 상위권, 중위권, 인서울권 3개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개합 6을 맞춘 학생들이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적정이 이대, 중대, 서강대, 성대입니다. 이제 3.5 이상이면 6개 원서를 이 중에서 나눠 넣어야 되는 거고 3.5 이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학교 적정이나 상향 중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세개합 6을 맞춘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합 5인 성대 글로벌이나 이대 스크랜튼 아니면은 최저는 없지만 상위권 학교인 한양대나 연대가 이제 상향으로 쓸만한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대, 중대, 서강대, 성대 중에 3개 정도 쓰고 만약에 6논술을 써야 되는 학생이면 그리고 상위권 중에서 하나 정도 쓰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원서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절대로 안정을 넣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학평하고 수능하고 상관성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다 이걸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안정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술에서 안정이라고 해도 다른 전형에서는 다 상향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안정은 최저 조건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6월 학평에서 3합 6을 맞췄다면 안정으로 2개합 4, 5에 해당되는 세종대, 건대, 경희대, 동대, 숙대, 숭실대, 외대 이 정도 학교들 다 넣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을 3개, 안정을 2개, 상향을 하나. 요 정도가 저는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재수 고려 여부와 우리 아이의 실력 여부를 고려해서 개수를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써놓은 것처럼 논술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됐는데 내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논술 100인 학교 위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연대, 성대, 이대, 경희대, 건대, 외대 위주로 지원하길 원하고요. 당연히 수학이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이 중에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한양대 상경, 인터칼리지 아니면 이대, 중대, 건대, 경희대, 상경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상경 수리 논술의 난이도는 아까 이한기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중위권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학생들인데요. 6월 학평에서 이하보를 맞춘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적정 학교는 당연히 이하보인 동대, 세종대, 숭실대, 숙대, 경희대, 건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는 사탐을 사용할 경우 2개 평균이라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향인 경우에 2개 합 4인 외대, 그리고 3합 7인 서강대나 한양대 인터칼리지 혹은 최저 없는 한양대 연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정 3개, 상향 하나, 그리고 안정 2개 정도를 저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점수대 학생들에게 안정은 2개 합 7인 여대들이에요, 주로. 근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여대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최저 없는 인서울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운대라든지 아니면은 인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명문대인 경기대, 가톨릭대, 단국대, 인하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학교들도 이 구조 안에서 안정이라는 거지 정시로는 다 3등급 안에 들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이 굉장히 적절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신 3.5 이하는 사실상 6논술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조합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해야 되고 역시나 내신 7에서 9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논술 100%인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희대, 건대, 외대 위주로 이 조합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좀 이제 확실히 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인서울권이라고 해당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학평에서 이하보를 맞추지 못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저하고 논술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대다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따로 안정이 없죠. 사실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최저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적정은 최저 없는 오타네요. 최정이 아니라 최저입니다. 최저 없는 수도권 학교, 그다음에 하나 3인 서울여대, 그리고 2개 합 6, 7에 해당되는 고대 세종이나 연대 미래, 외대 용인 이런 학교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정시로는 사실 이 학교들도 다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 23% 이내 드는 학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보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이 학교들로 논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논술을 제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하보가 상향이 되겠죠. 이 학생들에겐. 그래서 공대, 세종대, 숭실대, 숙대, 그리고 경희대, 건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기 선생님께서 약수령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만 논술 준비가 이제 시작이다 하는 학생들은 약수령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학이 최저를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진 않지만 수학은 그래도 4등급대다라고 하면 약수령을 생각해 보는 걸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약수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약수령 그 경쟁자들의 수학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고려하셔서 원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는 내신 등급별 논술 전형 지원 개수예요. 아까 처음에 이걸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3.5 넘어서면 6논술은 기본이고 3.5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대별 구간에 따라서 인서울까지 할 거면 교과나 종합으로 논술을 적정으로 한두 개 정도 넣으시고 한 3, 4장 정도를 논술로 상향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안정, 적정, 상향을 모두 고르게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당 분량을 고려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학생들하고 보면 한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 쓰는 학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반대로
500자 이내에 짧은 글쓰기를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시문을 이해한 걸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해서 학생 성향에 맞게 이제 원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논술백서를 열심히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실질 경쟁률과 정원수와 수리논술 포함 여부와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원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논술백서에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막 80대 1, 100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2, 30대 1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원서 상담을 할 때 요것들을 이제 이러한 원서 상담 시트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거를 이제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요. 3월부터 9월까지 영역별 등급을 쓰게 하고 내신 등급을 쓰게 한 다음에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시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할지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저희 M스위치에 올리고 있는 논술 점수들까지 체크를 해서 결국 그래서 6개 대학 어떤 전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학생 스스로 먼저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이 써온 걸 가지고 제가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너는 6개를 써왔지만 선생님은 여기엔 동의하고 여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걸로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해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논술백서를 드린 거니까 그거 좀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작년 누적 합격 절대 아니고요. 바로 작년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 자료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건 정말 설명회 할 때마다 보여드리거든요. 너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점수 공개한 학생들이에요. 여기 봐주세요. 수능이 국수 0탐 탐이지만 수학이 1, 2등급인 문과 학생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이 중에서 수학이 2 받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근데 저기 지금 두 번째 2대 경제학과 이 근처 여기 다 중개학생들이에요. 이 근처 작년 저희 반 학생들인데요. 어 저기 지금 2대 경제학과 붙은 학생 저 학생은 만 수학이 2등급 나온 학생이에요. 저 학생만 유일하게. 저 학생은 오히려 국어가 3이었어요. 그래서 3합6을 국어 3이고 나머지 2로. 저 학생은 여기 보시면 대학별 수업이라고 돼 있죠. 이 학생은 11월 달에 왔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그냥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해서 붙은 거예요. 이 친구는 2대 경제학과에 최초합을 했잖아요. 아까 양기쌤 잘 말씀해 주셨지만 2대 경제학과는 수리의 변별력이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1212 안에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을 생각도 안 했던 학생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9월에 원서를 썼었고 실제로 수능은 다 미끄러졌고 네, 그렇죠. 원래 본인이 목표로 한 대학은 갈 수 없으니까요. 322이면. 그래서 결국 논술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 대학별 수업이고 여기 중간에 대학 군별 수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들어온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도 물론 그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가 대부분 유형편 수업 12월부터 6월까지 수강을 다 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보통 합격을 하죠. 근데 지금 시작하든 아니면 그동안 유형편을 수업을 들었든 어쨌든 내신 3.5를 넘어서면 논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시 6개 카드를 사용할 방법이 없죠. 그거를 전제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내신에서 보시면 이 학생들 내신이 다 3점 중반대에서 5점 후반, 6점대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개 불가인 학생도 있어요. 내가 합격한 사실은 알릴 수 있다. 하지만 내신과 수능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본인이 붙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너무 잘 갔다라고 얘기해서 저걸 꼭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도 특이하기 때문에 자기인지 다 알아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수능하고 내신은 공개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지만 3.5를 넘어서면 논술을 안 할 수 없다는 거 역시 불변의 진리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겠지만 논술에서는 내신이 1, 2등급이 아니어도 이렇게 기회가 다 주어진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수학이 4, 5, 6이어도 이렇게 인서울은 물론이고 명문대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관건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상향, 적정, 안정의 구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개 붙은 학생들도 보이시죠? 그죠? 저 학생 보면 지금 홍대 법학과, 외대 행정학과,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 다 최초합했습니다. 이 인근 여고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외대 행정학과를 결국 선택해서 갔거든요. 근데 삼관왕을 했다는 거는 논술이 어떤 우연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수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경제학과랑 인하대 사학과 재초합을 했는데 단국대 경제학과 네, 저기에는 장학금으로 받고 갔습니다. 여기 그림 이미지가 그 이제 학사모 쓴 이미지가 장학금이거든요. 그리고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연대 미래융합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세종 경제통계학과 최초합한 학생, 이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시 6개 카드를 반드시 다 사용하고 나중에 반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합불의 경험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요 학생은 결국 유학 갔거든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학부모님의 그 의도에 의해서 결국 유학을 갔어요. 하지만 합격을 했다는 그것이 주는 성취감과 자존감의 향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본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다 겪고 나서 입시에 대해서 학생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원서 6개를 꼭 쓰셔야 된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경험해본 학생과 지금부터 재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학생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학생하고 스스로 원서 6개를 같이 맞춰보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최저 미충족이라고 써놓은 거를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게 뭐냐면 6개 원서 중에 4개, 5개를 다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최저 없는 단국대 인하대는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단대 인하대가 최저가 없잖아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어떻게 최저 미충족인데 합격자 목록에 들어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안정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최저를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영어가 엄청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기조는 계속될 거고 보통 문과 학생들이 영어하고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어가 지금 4%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1등급이. 1등급 4%란 얘기는 절대평가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4% 이내로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6월 학평에서 실제로 2.5에서 4.0 사이의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영어로도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을 넣어서 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정이 다른 전형으로는 절대 안정이 아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로드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저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유형편이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군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요일 저녁반과 일요일 오후반과 그다음에 월요일 저녁반 학생들하고 상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위권, 중위권, 인서울 이렇게 이건 아직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저렇게 나눠가지고 실전 모의반으로 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유형편 수업은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유형을 다 펼쳐서 수업하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6월 학평 기준으로 반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좁히고 최저 해당되는 학교들로 그리고 이제 원서 쓰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원서 쓴 학교 수업만 듣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 월요일 저녁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형편 마친 학생들이 대학 군별 실전 모의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신규로 새로 시작하려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 학생들은 토요일 1시 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든 아니든 지금은 이제 풀세트 풀기를 슬슬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시작하는 반들도 풀세트 풀기를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입시부터 여기까지 조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오늘 드렸던 제 말씀의 메시지 방향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